20년 동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더 늦기 전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식당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자, 식당 사업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부입니다. 국세가 있고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하는 세금입니다. 자, 국세 중에 내국세를 보게 되면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내야 되는 세금,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을 해서 법인 소득이 돼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고요. 증여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어떤 주택, 좀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택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간접세 중에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 부가가치세입니다. 가령 이 리모컨을 제조해서 판매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있겠죠. 사업자가 내야 됩니다. 물론 이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겠지만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개별 소비세, 주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보석류라든지 고가의 사치품, 총포류, 그 다음에 빠찡고 투전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조해서 판매하는 자가 내야 되는 세금, 개별 소비세입니다. 주세는 술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 주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모두 사업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지만 이 세금은 소비자에게 받아서 내는 구조입니다. 지방세 중에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이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고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크게 국세, 지방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우리 개인의 소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은 우리가 직장을 그만둘 때 내야 되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은 우리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은 크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우리가 금융소득이라 부르고요. 우리 사업소득은 여러분들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 근로소득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연금 받게 되면 연금소득을 내야 되고요. 기타 소득은 어떤 복권이나 이런 부분이 당첨되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부르고요.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액이 작을 때는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띄고 주고 바로 종결되는 그런 소득의 종류입니다. 즉 별도로 우리가 신고할 필요가 없는 소득이죠. 자, 이 중에 우리가 사업소득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이런 리모컨이나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자가 내는데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하겠죠. 자, 이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대상,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 부가가치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의무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내가 학원, 교육업을 한다 또는 병원을 한다. 자, 이런 대상들은 면세 종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같이 겸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업을 하는데 이 리모컨을 제조해서 판매도 한다. 두 가지 업종을 겸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입니다. 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제가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인을 만듭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하여 그 소득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법인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은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본 금액에 따라서 2억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2억에서 200억이면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00억 초과 3천억 이하이면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천억이 초과되면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세금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제가 연간 이익이 3억이라고 해서 20% 세율을 전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억이면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는 20% 적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 세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령 300억이다. 그러면 2억까지는 10%, 2억에서 200억인 198억은 20%, 200억 초과되는 100억이죠. 300억까지는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10% 세율을 적용한 거, 20% 세율 적용한 거, 22% 세율 적용한 거를 전부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우리 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증여세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뒤에서 배우는 개인 소득세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은 항상 계단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 항상 누진세율은 계단식으로 적용해서 계산한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